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자기 들려온 언니의 비명소리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약혼녀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한 순간 약혼녀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고 언니의 눈에는 배신의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분열되었고 나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헤매게 되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언니 지은의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수연이도 데려올게. 수연은 언니의 약혼녀였다. 28살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긴 웨이브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그녀는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나, 26살의 민지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언니의 약혼식에서 그녀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고 이후 만날 때마다 대화가 길어졌다. 우리는 비슷한 취향을 공유했고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언니는 그걸 단순한 친분으로 여겼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오후에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다. 언니가 늦을 것 같아서 먼저 만나자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에 본 영화, 좋아하는 책, 그리고 삶의 고민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민지야, 너와 화하면 항상 위로가 돼.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오히려 더 잡고 싶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 언니의 약혼녀인데.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데. 하지만 그 끌림은 점점 강해졌다. 저녁이 되자 언니가 도착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너희들. 손잡고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당황해서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니의 방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달려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왜 저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잘못이었다. 수연과의 그 순간이 언니를 상처 입힌 거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수연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다음 날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일 미안해. 하지만 민지야, 나도 내가 좋아. 그 문자를 본 순간 내 세계가 뒤집혔다.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언니의 약혼녀가? 이건 배신이었다.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이건 잘못됐어. 언니가 얼마나 아플지 알아?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없잖아.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과거, 언니와의 관계, 그리고 나에 대한 감정. 그녀는 언니와의 약혼이 부모님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안정된 삶을 원했지. 그 대화 후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언니를 사랑하지만 수연과의 연결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나를 압박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가족에서. 나는 밤새 고민했다. 이 감정을 포기할까? 아니면 추구할까? 선택의 대가가 클 거라는 걸 알았다. 며칠 후 언니가 나를 불렀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 수연이랑 무슨 사이야?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미안해, 언니. 나 수연이를 좋아해. 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미쳤어? 어떻게 내 언니의 약혼녀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갔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우리는 침묵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상처 입히는 게 옳은가? 수연과 나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 공원, 심지어 그녀의 집까지. 매번 만날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뒤에는 후회가 따랐다. 언니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느껴졌다. 여자끼리 사랑? 그건 비정상적이야.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수연과의 시간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녀와 함께할 때 나는 진짜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언니가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너희들.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치가 시작되었다. 언니는 수연에게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민지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언니는 충격에 쓰러질 듯했다. 그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결국 언니가 폭발했다. 민지가 내 약혼녀를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부모님은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건 병이야. 고쳐야 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반발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약혼을 취소하고 그녀를 집에 가두려 했다. 우리는 각자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수연과 나는 더 깊이 얽혔다. 몰래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강해졌다. 하지만 매번 만난 후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니의 눈물 어린 얼굴,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 왜 하필 언니의 약혼녀일까?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를 배신한 게 후회돼. 하지만 너 없인 못 살겠어.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와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 한 번은 언니와 마주쳤다. 서울 지하철에서. 그녀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언니, 내가 불렀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그날 밤 언니가 집으로 왔다. 민지야, 제발 그만해. 수연이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조였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언니를 사랑했지만 수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미안해. 할 수 없어. 내 대답에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그녀는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의 반응은 더 심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불러 앉혔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그의 말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고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들의 말에 나는 반발심이 들었다. 정상? 사랑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의 압력은 나를 짓눌렀다. 수연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녀의 부모는 약혼 취소를 발표하고 그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한국에서 그런 관계로 살면 안 돼.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수연은 저항했다. 엄마, 이건 제 3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압박에 그녀는 지쳐갔다. 우리는 전화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견뎌보자.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연과 함께할 것인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한밤중 수연을 만났다. 포하자. 서울을 떠나자. 그녀가 제안했다. 그건 도피였다. 하지만 매력적이었다. 언니의 배신, 부모의 반대,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을 버리는 거였다.
생각해봐. 언니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우리는 선택했잖아. 다음 날, 언니가 수연을 찾아왔다. 너 정말 민지랑 할 거야? 나 버리고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그 대치에서 언니는 수연을 때리려 했다. 나는 말렸다. 언니, 그만해.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났다. 언니는 절규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녀는 떠났다. 그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내 선택이 언니를 파괴했다. 죄책감이 나를 삼켰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토론했다.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은 자유지만 타인을 상처 입히는 대가로 얻는 건 옳은가?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런 관계라면 나가. 아버지의 말에 나는 반항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줘.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는 임시로 친구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수연과 만났다. 우리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따라왔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여자랑 사귄대. 그 소문은 나를 고립시켰다. 수연도 직장을 잃을 뻔했다. 그녀의 상사가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한국의 보수적 기업 문화에서 동성애는 장애물이었다. 우리는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갈등의 정점에서 언니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우리를 불렀다. 대화하자.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긴장했다. 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때문에 나 많이 아팠어. 하지만 나도 반성했어. 수연이랑 진짜 사랑 아니었나 봐. 그녀의 말에 우리는 놀랐다.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배신은 용서 못해. 하지만 행복해지길 바래. 그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언니의 그 말 후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포기해. 정상적인 삶 살아. 어머니의 애원이 반복되었다. 나는 지쳤다. 가족의 사랑과 내 사랑 사이에서 찢어졌다. 수연도 자신의 가족과 싸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 안 하면 상속 포기해 라고 위협했다. 경제적 압력이 우리를 짓눌렀다. 우리는 지원 그룹을 찾았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서.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로 사는 건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한 멤버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길이 쏟아졌다. 저 여자들 뭐야? 그런 속삭임이 들렸다. 한 번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상사가 소문을 듣고 불렀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그 말은 해고 위협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제 성적 지향이 왜 문제예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퇴사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건 어려웠다.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듯했다. 수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가끔 전화했다. 민지야, 부모님 걱정 마.
내가 설득해볼게. 언니의 변화가 놀라웠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가득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수연의 전 약혼자, 아니 언니가 아니었다. 수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아, 나 돌아왔어. 그는 해외에서 돌아온 옛 연인이었다. 수연은 당황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의 말은 성차별적이었다. 그는 우리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전화, 메시지, 심지어 집 앞까지.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동성 커플을 보호하지 않았다. 가족 문제로 보이네요. 경찰의 태도가 냉담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수연이 울었다. 그 사건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다. 포기할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싸우자. 언니가 도와주었다. 그 남자, 내가 알아. 막아줄게. 그녀는 옛 지인을 통해 그를 설득했다. 그건 언니의 희생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나를 보호했다. 민지야, 너 행복해야 해. 저적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가족의 유대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멀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갔다. 민지 왔어. 어머니가 안아주었지만 수연 이야기는 피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저녁 식사 중 내가 말했다. 아빠, 수연이랑 살고 있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언니가 중재했다. 아빠, 민지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그날 밤 아버지와 대화했다. 왜 이해 못해?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세대에선 그런 거 없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작은 변화였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지만 시작이었다. 수연과 나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다. 동성애 인권 운동에 변화를 만들자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랐다. 친구를 잃었고 사회적 고립을 느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내가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연이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위궤양이었다. 병원에서 그녀를 간호하며 나는 후회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니, 함께여서 행복해. 그 사건은 우리의 결속을 강화했다. 언니는 이제 우리를 지지했다. 민지야, 수연이 잘 챙겨. 그녀의 말에 감사했다.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수연을 초대했다. 한번 와봐. 그건 큰 발걸음이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수연 씨, 민지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결혼을 꿈꿨지만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외국으로 갈까? 수연이 제안했다. 우리는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나는 건 아팠다.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다. 한편 옛 연인의 스토킹이 재개되었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우리를 비난했다. 비정상적인 관계, 그 포스트가 퍼졌다. 우리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죽어라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신적 고통이 컸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법적 보호가 미비했다. 언니가 다시 도왔다. 내가 증언할게. 그녀의 지지가 컸다. 결국 그 남자는 처벌받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수연이 물었다. 우리는 인권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위, 세미나, 캠페인.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반대도 많았다. 부모님의 변화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불렀다. 민지야, 수연이랑 같이 와. 집에서 만난 우리는 긴장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그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 되죠.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완전한 수용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 친구들의 이별.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수연과 나는 다짐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언니가 사회를 봤다. 축하해. 그녀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가치가 있다. 결혼식 후 삶은 평온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언니가 새 연인을 만났다. 민지 덕분에 나도 진짜 사랑을 찾았어. 그녀의 말에 안도했다. 우리의 배신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부모님은 이제 우리를 자주 불렀다. 수연이랑 같이 와. 가족 모임이 자연스러워졌다.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활동이 그 변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수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우울증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회복시켰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법적 장벽이 컸다. 동성 커플은 안 돼. 사회의 차별이 다시 드러났다. 우리는 싸웠다. 로비, 청원, 미디어. 결국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입양이 허가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성찰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언니를 상처 입히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사회와 싸운 대가가 컸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 언니도 부모님도 변했다. 사회도 조금씩 움직였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사랑이 가족의 유대를 깨뜨리는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가?